이 피카소 그림이에요. 어떠세요, 이 그림? 아닌 것 같아요. 네? 피카소 그림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피카소 그림이라는 느낌이 안 드시죠? 왜냐면 아까도 우리가 보시면은 그 누구냐? 어디 갔냐, 이거 다. 응? 아니, 뭐지? 피카소 그림 보시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성찬식 이후로 이 이후로 이런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죠. 아까 그 여자의 그림을 이 이후로 장님 이후로 이런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딱 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드세요? 대단히 고전적인 그림을 그린다는 느낌 드시죠, 갑자기? 네. 대단히 고전적인. 제목이 뭐예요? 이 제목이요? 네. 올가예요. 어? 올가. 올가? 여자 이름이에요. 이 여자의 초상화예요, 그냥. 피카소의 아내. 피카소가 아까 그 올리비에 페르난도 만난 다음에 이 여자를 또 만났는데 저는 이 그림이 재밌는 게 피카소의 작품 세계가 바뀌어요. 피카소는 계속 말씀드려요. 자전적인 느낌이 강하다고. 그래서 어떤 누군가를 만나서 어떤 영향을 받냐가 그림 속에 고스란히 오게 되거든요. 이 그림 딱 보는 순간에 저는 이 여자 어떤 여자겠구나 그냥 그림을 통해서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여자 같으세요? 그림 딱 봤는데. 고귀한 집안의 여인 같아요. 그렇죠. 우선 딱 봐도 이 여자 보통 그 일반 여자 상류층에 해당되는 여자겠구나라는 느낌하고 인물의 캐릭터는 어떨 것 같아요? 조용한 스타일 같은데. 예? 조용한 스타일. 조용한 스타일? 자, 피카소가 이 여자가 편안했을 것 같아요? 불편했을 것 같아요? 결혼했는데? 아니, 불편했을 것 같아요. 불편했을 것 그거예요. 같아요. 표정 딱 보이잖아요. 초상화 그리고 있는데 표정이 딱 느낌 약간 아시죠? 남편 치고 뭔가 불만스럽고 이렇게 얘가 왜 이렇게 그렸냐면 이게 이 여자 성격도 나오는 건데 피카소한테 그래요.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 이제 초상화 그려준다고 했을 때 오빠 내 초상화 이딴 식으로 그리면 죽여버릴 거야 그래요. 피카소한테. 이거 어떤 여자인지를 아시았나요? 그리고 또 피카소가 왜 이런 그림을 선택을 하냐면 이 여자가 상류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러시아 이제 발레단이었고 피카소가 이제 그림 말고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화가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부들 활동을 해요. 연극, 무대 이런 세팅 어떤 것도 당시 화가들이 해주고 그때 이제 알게 된 그 올가라는 무용수인데 이 여자가 딱 보시는 것처럼 호락호락한 여자가 아니에요. 막 피카소가 막 작업 들어가는데 안 넘어와. 이렇게 말씀드려요. 막 진도 들어가다가 오빠 오늘 여기까지 뭐라냐면 오빠 나 결혼하기 전까지 절대 안 돼. 그래서 피카소가 처음으로 결혼을 해요. 이 여자가 계속 오빠 안 돼. 결혼하기 전까지는 안 돼. 근데 결혼한 다음에 이 여자가 살고 있던 그 어떤 삶에 누렸던 삶 자체가 상류층의 삶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굴 만나게 돼요? 상류층들이 이제 주 고객들로 피카소한테 들어오게 돼요. 이때부터 피카소가 막대한 부와 재산을 쌓기 시작하는 그 초석이 되거든요. 예. 뒷배경은 저기 그 윤경윤이 말씀하신 것처럼 뒷배경은 안 칠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배경은 채 완성이 안 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무방을 해요. 의도적인 거고요. 피카소가. 근데 그 그림자 같아 보이네. 그 그림자 같은 것도 그러니까 천재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건 뭐냐면 상류층과 부유층들은 진보적일까요? 보수적일까요? 전통적인 걸 좋아하겠죠. 왜? 그동안 보고 배운 게 그들한테 있었으니까. 뭐 해야 할까요? 비즈니스맨은. 그 입맛에 맞는 그림을 그려줘야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 여자뿐만 아니라 당시 피카소가 이 여자랑 결혼하면서 이런 그림도 그려요. 이거 피카소 그림이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이 그림. 해변을 달리는 여인들이라는 작품인데 저는 이거 진짜 딱 보는 순간에 야, 이 사람 진짜 천재구나. 보세요. 이게 어떻게 한 화가한테 나올 수 있는 그림이에요. 이거랑. 그러지 않나요? 이거 보고 있으면 두 여자가 이제 보통 여자는 아니죠. 몸 보고 있으면 거인족에 해당될 만큼. 보이지 않으세요? 이 여자들이 해변가를 뛰고 있는데 쿵쿵쿵쿵쿵쿵쿵쿵 발을 내딛고 뛰고 있다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녀들이
정말로 무슨 이 고전적인 스타일이잖아. 양감이라든가 전체적인 어떤 그림 속의 균형과 통일, 어떤 비례, 전통적인 방식을 다 도입시켜서 완성시킨 건데 그녀들이 뛰고 있는 이 운동의 속도의 어떤 질주의 쾌감까지도 보고 있으면 느껴지는 거거든요. 파란색 바탕에. 표정 보게 뒤로 제끼고. 아.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그냥 그랬을까? 이게 아마 피카소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자유를 찾아서 질주하고 싶은? 실제로 그랬어요. 얘랑 살다가 딱 스타일이 잔소리 많았겠죠? 어떤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좀 어려웠을 여자 같다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지금 타워 팰리스 같은 그 저택을 하나 샀는데 그 층을 샀는데 도대체 이 여자 잔소리 듣기 싫어갖고 바로 위층에다가 공방을 또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공방에서 거의 안 내려오면서 거기서만 작업을 했던 게 피카소고. 그래서 이런 그림 그린 다음에 주변에서 이제 혁신과 어떤 변화의 아이콘 선구자로서 불렸던 피카소가 야 다시 퇴보하지 않았나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미친 듯이 다양한 종류의 그림을 그리면서 계속 피카소는 이제 새로운 혁신과 변화를 향해 달려가거든요. 이때 이런 그림도 그래요. 근데 그림이 점점 난해지기 시작하죠. 그림이 점점 난해지기 시작하죠. 이거는 보세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프리즘처럼 이렇게 생면을 통해서 유리면을 통해서 어떤 깊이감과 심도를 주는 거라면 이거는 마치 색종이를 붙여놓은 것처럼 색종이의 그 색의 질감을 통해서 어떤 그림의 공간과 움직임을 집어넣으려 했던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시도, 끊임없는 이런 시도와 변화를 피카소는 죽을 때까지 계속 구현한다는 거. 다만 이제 그 구현할 때 항상 누가 나와요? 여자들이 나와요. 여자들. 이게 멋있어요, 그림이? 혜니님, 이거 멋있어요? 네. 좀 얘기해. 왜 이게 멋있어요? 난 진짜 모르겠네. 왜? 아니, 뭐, 멋있다는데, 어떠세요? 나 지금 충격인데? 이게 멋있다는 얘기 처음 들어봐가지고. 좀 얘기 좀 해줘요. 왜 멋있어요, 이건? 왜라고 설명을 못 하겠는 게 딱 이 그림 나오자마자 나온 말이라서. 근데 색이 다 제가 좋아하는 색이고. 아니, 형태 자체가 이해되시겠죠? 형태가 이제는 이게 기괴하게 비틀어져 버렸죠. 여태까지 피카소 어두운 색깔에서 굉장히 밝아졌잖아요, 지금 색깔이. 예. 갑자기 어두운 데서 터널에서 탁 나온 느낌? 왜 그랬을까요? 기분이 환해졌어요, 그냥. 잘 보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잘 찍으신 거예요. 이게 그냥 그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저 색을 썼고, 그리고 형태적인 거는 이제는 아까는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정돈돼 있다는 느낌이 들지만 이제는 아예 이제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죠. 뒤틀어져 있어요. 찾아드릴게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예요. 피카소는 남자 안 그래요, 웬만하면. 네. 여자로부터 영감을 얻었던 애예요. 남자잖아요, 웬만하면. 자, 가슴이죠? 보이세요? 화살표? 네. 가슴이죠? 이게 여성의 성기예요. 여기가 흥근이고요. 여기가 여성의 성기.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는 저렇게 인간의 몸이 되지 않지만 형태를 왜곡시키고 그거를 기괴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면에다 다 집어넣어 버려요. 그리고 모든 팔다리는 정말 외계인처럼 표현되어 있고 다만 뭐랄까 뒤틀어진 형태의 강렬한 색감, 밝은색 톤이 이렇게 들어왔죠. 질문 들어갈게요. 네. 저 밝은색 톤은 누구의 트레이드 마크일까요? 마티스. 궁금한 건 또 하나. 이 모델은 누굴까요? 그리고 이 모델을 바라보는 피카소의 시선은 어떤 시선 같으세요? 이건 혜니님 얘기 듣고 싶다. 이 여자를 바라보는 화가의 심지어 상태는 뭘까요? 나 진짜 그거 궁금하네. 확실히 부인은 아닌 것 같고. 네. 지금 제 거실에 저번에 마티스 그림 사온 작품이 있는데 마티스가 바람필 때 그 여자를 그려준 그림이 저기 있거든요. 약간 그 그림하고 같이 연상되면서 그냥 다른 모델?
마음 가는 모델을 그리고 마음 가는 모델 간에 궁금한 건 이 여자한테 지금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화가가. 있어요. 피카소가? 완전 있을 것 같은데. 그래. 나는 이거 모르게 이건 그 감상의 차이니까 저는 제일 먼저 가장 인상적으로 받았던 게 이 여자 이빨이었거든요. 이빨. 이빨이 어디지? 여기 이빨. 어. 이 이빨에 와닿은 게 뭐냐면 분명히 매력적인 여자인데 저 입에서 아, 그거에 뭐랄까 이 화가가 좀 정냄이 떨어졌다는 어떤 뉘앙스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왜 이게 재밌냐면 이게 그거예요. 이게 누구냐 모델이 안에 올가예요, 올가. 엄마야, 올가예요. 엄마. 엄마. 이게 마누라랑 이제 웬만큼 틀어진 게 아니겠죠, 느낌이. 이럴 수. 네. 저는 왜 이 이빨에 주목을 하게 됐냐면 이 그림을 그릴 때 얘가 다른 여자를 만나요. 이 그림을 그릴 때 누굴 만나냐면 이 여자를 만나요. 아. 42살에 17살짜리 여자를 만나요. 마리아 테레자라고. 애를 꼬셔요. 그리고 얘랑 동거를 하기 시작해요. 6개월 만에. 보세요. 피카소 여자들 중에 유일한 금발이에요. 저는 안 그랬는데 남자들 금발이라는 환상이 많더라고요. 유일한 금발이고 17살의 젊은 여자고 얼마나 육감적이고 그 육체적인 그 성적인 매력에 정신 못 차린 상태. 그때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저는 해석을 그렇게 아니 시기적으로 해석이 그렇게 돼. 모델이 올가였고 그리고 지금 바람을 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왜 이렇게 그렸냐면 이게 당시 1차 세계대전이 터져요. 1차 세계대전. 세상이 어때요? 우리도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겪고 있는 어떤 불편함과 그리고 예전에 누렸던 거를 다 잃어버리는 그래서 눈이 말씀드리잖아요. 전쟁의 반대말은 일상이라고. 우리가 누렸던 당연한 일상을 잃어버린 그 당혹감과 불편함과 지금 당장 여행을 못 가는 그 하나만으로도 사람을 못 넣는 하여튼 근데 전쟁 속에서 그 정말 전쟁 얼마나 무서운데요. 무섭고 내 생활이 다 파괴돼 버리죠. 먹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살고 있는 그 염세주의와 그 힘겨운 시기에 사람들은 현실을 피하고 싶죠. 쉽죠. 그럼요. 현실을 외면하고 싶죠. 그래서 나온 게 초현실주의예요. 현실을 바라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초현실의 어떤 세계로 빠져드는. 그러니까 초현실주의라는 당시 시대적 흐름을 이제 맞춰서 그렸던 형태를 파악시켜서 그게 이제 이 작품이고 그리고 거기에 마티즈의 색깔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당시에 집에 들어갔더니 하다는 아내가 그 아내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뭐 새로운 여자. 저는 반대예요. 그래요? 그건 해석은 달라요, 정말로. 이건 예. 네, 저는 그러니까 새로운 애인이나 아니면 그 올가라는 그 부인이 둘 중에 한 명은 판무파탈이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저 이빨을 통해 그 이라고 하셔서 전 그 그림 처음엔 안 보였는데 이라고 하셔서 생각해 보니까 저 여자는 굉장히 육감적이어서 그 피카소를 유혹을 하지만 쉽게 넘어가지 않는 어쨌든 두 여자 중 한 명이 그래서 피카소를 막 씹어 먹고 싶어하는 하지만 나는 안 줘. 그러니까 줄 만큼은 주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남자는 뭐랄까 판무파탈이란 말이 딱 어울릴 것 같아요. 해석이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이거 올가 스타일상,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부부간이라도 어떤 잠자리라든가 성격인 어떤 대처면에서 그렇게 막 개방지고 오빠 오늘 다 샤워할게 막 그런 여자는 아니었을 거거든요. 올가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느꼈던 어떤 성적인 불만, 그 이면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아내를 향한 어떤 그 육체적인 어떤 집착 뭐 그렇게 해석해서 이파를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너무 깊어지죠? 네, 그리고 17살 소녀가 판무파탈일 수도 있잖아요. 꼭 뭐 이 여자가 판무파탈이에요. 네? 이 여자가 판무파탈이요. 그냥 잡아드릴게요. 이 여자를 보고 그린 그림이 이 여자가 소파에서 자고 있는 그림을 보고 그린 그림이 이거예요. 이게 마리 테레자예요. 느껴지세요? 이 여자한테 그 얼마나 육감적으로 육체적으로 매료가 됐었는지를 당시 피카소가 이해가 되세요 지금?
느낌 아시겠죠? 초현실주의가 들어갔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 조금은 더 아내를 피하고 싶은 어떤 그런 심리적인 것도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굳이 제 입장에서 그렇게 본다. 왜냐면 저 이것 때문에 얘는 이렇게 그려놨거든요. 소파에서 나른한 날 자고 있는 거죠, 그냥. 자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매력적이었는지 보세요. 여기에 처음으로 피카소가 뭘 선택하냐면 아까도 살짝 보였던 본인이 여자를 향한 끌림과 그 매혹을 도저히 뭘로 자기만의 스타일과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피카소가. 그래서 그가 뭘 차용해요? 마티즈의 방식을 고스란히 차용해요. 이건 마티즈의 이야기예요. 마티즈의 방식이고 뒷면의 장식 문양부터 시작해서 강렬한 색감, 부드러운 육감적인 곡선까지. 그래서 그녀가 향하는 손의 위치라든가 흘러내리는 옷에 살짝 도드라지는 어떤 가슴의 어떤 제스처. 그래서 마치 저는 이걸 딱 처음 봤을 때 어떤 느낌 들었냐면 저 붉은색 의자 있죠? 붉은색 네. 의자가 왠지 그녀를 강렬하게 안고 있다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여자를 향한 마티즈의 어떤 강렬한 성적인 열망? 애가 이런 거 들어도 되나 근데? 누가예요? 괜찮을까요? 애가 들어도 괜찮을까요? 여튼 그쪽 집안이니까 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보시겠죠. 그 색을 통해서 왜 그러냐면 옆으로 자고 있잖아요. 이것도 살짝 여기에 이제 그만의 방식이었던 입체파가 보이죠. 아시죠? 언뜻 보면 정면 얼굴이지만 이쪽은 옆면 얼굴이죠. 언뜻 보면 정면인데 옆면 얼굴이죠. 여기 더 당겨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피카소가 이 여자를 얼마나 육체적으로 성적으로 열망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여기 자세히 보면은 옆면 얼굴에 해당되는 이게 남성의 성기예요. 예. 아, 이 남성의 성기예요. 봐봐, 애들 보기엔 좀 적절하지 않죠? 네. 피카소의 삶이 애들 보기에 좀 적절하진 않아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여자가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는지 그걸 밖에서 바라보는 피카소의 시선이잖아요. 아, 남성의 성기예요. 성기. 그렇죠? 이게 당시 피카소. 다음 그림 뭐더라? 근데 왜 이거 보여드리냐면 이게 있구나. 이게 피카소가 이런 얘기했거든요. 당시에 내가 마티즈랑 작업하고 있는 건 무엇이든 나란히 비교해놓고 보면 다 보인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어느 일정 시기는. 끊임없이 서로 보고 뺏기고. 그러니까 마티즈가 보고 뺏기는 것도 있었지만 피카소가 보고 뺏기는 게 더 많았고, 그리고 피카소는 대단히 의도적으로 보고 뺏기면서 이거는 마티즈 거를 내가 보고 뺏긴 건데 나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면서 마티즈를 약간 뭐랄까 능욕하는 어떤 뉘앙스의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피카소가. 그러니까 더 많이 어떤 견제와 경쟁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이거죠. 저번 이거 안 했구나. 마티즈 할 때. 이게 마티즈의 작품이거든요. 마티즈의 작품. 마티즈의 유명한 작품인데 여튼 저 이거 딱 보고 처음에 저 이거 마티즈가 찜질방 온 줄 알았어요. 찜질방에서 여자 태닝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여튼 요걸 보고 그린 게 마티즈가 이걸 그려요. 피카소가. 비교되시죠? 마티즈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장식무늬라든가 화려한 색상을 싹 지워버리고 단색 톤으로 만들고 그가 추구했던 그만의 어떤 괴기적인 형태의 어떤 파괴 그걸 입체적으로 표현한 그림.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요것도 그러니까 마티즈가 니스에 가가지고 한참 젊은 여자한테 빠져갖고 정신 못 차리면서 이렇게 에로틱하고 농염한 그림을 그릴 때가 많았거든요. 마티즈 그림이 이런 거 있다는 거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마티즈가 이 그림 그리고 당시에 욕 많이 먹었어요. 당시에 어떤 그 깨어있는 새로운 미술을 추구하는 그런 아방가르드 그 세계에 있는 화가들한테 욕 많이 먹어요. 이 자식 그림 팔아먹으려고 이제 예전의 방식으로 돌아가서 부르주아 입맛에 맞는 어떤 그런 류의 그림만 그린다 해서 욕을 많이 먹었는데 어쨌든 이런 농염하고 감각적인 그림으로 마티즈가 그림의 어떤 그 뭐랄까 스타일을 전환했을 때 요거 딱 보고 피카소가 그린 게 이거 보세요. 이거 의자 소파에 앉아있는 오달리스크거든요. 이거 보고 그린 게 이거예요. 이거 보고 그린 게 이거예요. 이거 보고 폰 따서 그린 게. 그러니까 왜 뒤에다가 이제 이해되시겠죠? 이 여러 가지 문양과 색을 쓴 거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놓칠까봐 내가 지금 마티스 그림 보고 그거를 다시 나만의 방식으로 틀어서 그린 건데 너네가 그거 놓치면 안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빚고 왔던 뭐 이런 형태의 그림들을 그리면서 서로 이제 끊임없이 그렇게 경쟁을 해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둘 간의 작품 세계를 이제 정확히 보여주는 게 요게 이제 제일 크겠다. 자, 이게 이제 마티즈 작품이고요. 이게 피카소 작품이에요. 느낌 아세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마티즈 그림은 딱 보는 순간에 이상해요. 뭔가 이렇게 뭐지? 정확하게 한 군데 시선이 가진 않아요. 명료하진 않아요. 근데 시선이 이 여자를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우러져요. 그래서 은은하게 퍼져가면서 감상하기에는 개인적으로 더 좋은 그림 마티즈. 보세요. 똑같은 자고 있는데 명료하죠. 탁 들어오죠. 이게 이제 피카소의 작품이죠. 선생님, 제가 알고 있는 거고.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1번, 2번. 피카소 그림이 마음에 드는데 저는. 이게 마음에 드세요? 뭐 개인 네, 취향이니까 그거는. 음. 그럼요. 그러니까 피카소 그림이 비싼 이유가 있어요. 이거 사실은 얼마 줘야 할 것 같아요, 피카소 그림. 이런 거 하나 살려면 최소한 안 돼도 7, 800억 내야 돼요. 이거 살려면. 왜냐면 피카소 그림 웬만하면 다 1000억대거든요, 유화는. 생각해보세요. 피카소 유화가 3000점이에요. 기본이 1000억이에요. 상상이 되세요? 피카소 지금. 그러니까 피카소 작품을 다 돈으로 지금 환산해버리면은 한 인간이 만들 수 있는 매출을 세계적 기네스가 나와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천문학적인 그림이 나와요. 한 인간의 이렇게 뽑아내서만. 피카소 그림 매력적이죠. 이건 어떠세요? 이거 여자분들 이거 많이 좋아하시던데 제가 비교해서 봤을 때. 이건 오히려 별로 이 그림이 두 번째 그림보다 더 딱딱하게 느껴져요. 아 이게요? 예, 이게 마티즈 그림이 훨씬 더 딱딱하게 느껴져요. 피카소가 잘 그린 거네. 네, 이거는 부연이 있어서 그러니까 편안하게 느껴지는데. 요게 이게 네. 그리고 곡선으로 처리하고 선을 좀 단순화해서 더 이렇게 친근하게 느껴지는 그림인 것 같아요. 지금 방금 피카소 그림은. 이게 네. 이게 더 편하다. 그러니까 둥근 곡선을 사용하고 선이 이렇게 단순화되어 있어서 더 이제 쉽고 편안해 보이는 느낌이 저는 드는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이건 감상이라서 정답은 없어요. 정확하게. 그냥 저는 작품 세계가 어떤 차이가 있다 정도만 비교해 드는 거고, 감상은 각자의 몫이거든요. 그게 답이에요. 사실은 본인이 그렇게 느꼈다라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고요. 이게 생각보다 인기가 많네. 그러면 제가 강의할 때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한 거구나.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한 거였구나. 그리고 여기 이제 살짝 뭐 보면은 뭐 글자 같은 거 써 있고 사실은 좀 얼룩덜룩하죠. 네. 마티즈 그림의 특징이에요. 왜? 자, 피카소 그림 얼룩덜룩 안 하죠. 왜 그럴까요? 한 번에 싹 연금하고. 그럼요. 보이시잖아요. 피카소는 한 번에 확 그려요. 근데 이 오빠는 어떻게 그래요? 그렸다가 마음에 안 들면 지우고 그 위에 또 올리고 지우고 또 올리고 지우고 또 올리고 지우고 그래서 마티즈 그림이 실제로 가서 보면 좀 지저분한 어떤 색채의 어떤 그런 중복들이 많이 드러나요. 그림 속에. 근데 마티즈는 뭐 그것까지 계산했다 그러는데 의외네. 이게 당연히 이거 마티즈 스타일로 그린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마티즈 스타일로 피카소 그린 거. 그렇구나. 둘이 그래서 말년에 가서 그렸던 그림의 차이도 되게 커요. 그러니까 둘 다 오래 산 거 아시죠? 피카소는 93살 살고요. 마티즈도 87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가장 행복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오래 살고 행복한 일에 어떤 우선순위를 매겼을 때 항상 5위 안에 드는 게 예술가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예술가들? 먹고 살만한 예술가들.
그러니까 삶이 어렵고 궁핍한 사람들은 당연히 오래 못 살겠죠. 근데 먹고 살만한 예술가들은 거의 다 항상 그 예술가라는 직업이 오래 살더라고요. 왜냐면 어떤 일을 끊임없이 창조하고 그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년에 들어갔을 때 참 재밌는 두 개의 차이가, 저는 이제 이걸로 이제 마무리할게요. 너무 시간이 오래돼서. 이게 말년에 그린 그림이 이거예요. 마티스가. 이게 8m짜리예요. 크기가. 크기가 8m짜리예요. 대단히 큰 작품이에요. 제품이 작은 거. 그 이거 누누이 색종이 말씀드리지만, 어? 취향이었어요? 8m짜리 작품. 음, 보고 있으면은 진짜로 그냥 어떤 동화 속의 세계에 들어왔다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퉁 하고. 네. 어. 그래서 막 해초 같기도 하고, 나머지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는 정원이에요, 정원. 제목은 정원이 아니고 정원에서 모티브를 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원 산책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꽃과 아름다운 식물이 가득한 정원으로 사람들을 끄집고 오고 싶은 거예요, 마티스는. 그리고 그 정원을 좀 더 환상적이고 감각적이고 즐겁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뭘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앵무새를 집어넣어요. 뭐 정원에서는 앵무새를 볼 수 있죠. 근데 재밌는 건 건너편에 뭐가 있어요? 인어공주가 날고 있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이거는 나뭇잎 사기들이고요. 어떤 것들은 해초류예요. 아세요? 어떤 정원이에요? 그냥 우리가 걷는 정원이 아니라 바다의 정원과 지상의 정원이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 있는 그 세상이에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한테 현실을, 그러니까 마티즈가 추구했던 작품 세계의 특징은, 자기는 항상 그러잖아요. 마티즈는 자기는 사람들이 편안한 안락 의자에서 느끼는 그런 행복을 자기 그림을 통해서 느끼길 바라는 게 이제 마티즈의 작품 세계, 그가 그리는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이런 그림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종이 오리기예요. 종이 오리기 또 들어가면 길어지는데, 어찌됐든 마티즈는 죽기 직전까지도 이런 류의 작품들을 만들어요. 사람들한테 행복과 즐거움을 주기 위해. 그게 화가의 사명이고 자기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 그림 그릴 때, 이 그림 그리기 한 5년 전에 이미 췌장암 수술을 받거든요. 췌장암? 그러니까 몸이 못 움직여요. 예전처럼 유화를 못 그려. 수술에 살아남긴 했지만 체력도 다 소진되고 예전만큼은 그게 안 되잖아요. 나이도 먹고 췌장암 수술 받았으니까. 그래서 누워서 종이 오리기를 한 거예요. 색종이는 붙일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 힘들고 죽어가면서 보통 저 같으면 저는 그랬을 것 같거든요. 췌장암 수술 받았고 나이를 들어가서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우면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느끼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그런 걱정, 불안, 마티즈 말년에 어떤 그림에도 그건 존재하지 않아요. 마티즈 그림은 본인이 보여주고 싶은 그만의 확실한 철학과 사명감으로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느낌까지 드냐면, 이 사람은 예술가로서 어떤 인간의 어떤 죽음을 초월해버렸다는 느낌. 이게 마티즈 그림. 피카소는 어땠을까요? 피카소는 말년에 어떤 그림 그릴까요? 죽기 직전. 그러니까 죽음이 다가왔을 때 인간한테 누구나 숙명이죠. 결국은 태어났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할 때, 죽음이 가까워졌을 때 피카소는 그 죽음 앞에서, 마티즈는 그 죽음을 초월하는 어떤 제스처를 보여줬거든요. 피카소는 말년에 어떤 그림 그렸을까요? 피카소라면 이게 피카소도 밝은 그림이에요. 피카소 죽음을 바라보지 않고 어떤 예술가로서의 혼을 살면서 그림을 그렸을까요? 이게 피카소의 말년 작품. 자신의 초상화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마티즈는 죽음을 무시했다고 해야 하나? 인간의 죽음을 무시하고 예술가로서의 숙명을 살았다면, 묘하죠. 보이세요? 머리는 크고 어깨는 되게 좁죠. 왜? 93살이니까. 얼굴에 거친 수염과 아마 주름 자국들일 거고요. 큰 머리, 좁은 어깨, 그리고 땡그랗게 커진 두 눈. 그 두 눈인데 눈 아래 동공이 다른 거 느껴지시죠? 네. 그가 당시에 받아들였던 죽음을 바라본 그의 어떤 심리적 상태. 죽음을 응시하면서. 그러니까 피카소는 말년까지 분명히 예술가긴 한데, 인간한테 찾아오는 그 죽음을 마티즈랑 좀 다른 방식으로 피하거나 그러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봤던 딱 그 느낌. 이 마지막까지도 그래서 분명히 대하는 방식, 일반 사람은 아니지만 다른 두 가지의 어떤 세상을 극명하게 보여줬던 게 것처럼. 집에다가 어떤 거 거실래요? 이거 거실래요? 이거 거실래요? 마티스 그림이요. 종이요리. 자, 두 개 중에 어떤 그림이 더 비싸요? 당연히 이게 비싸죠. 이게 아니, 비싼 이유는 당연히 미술관에 있으니까 그런 거고, 이거 8m라니까요. 8m고 요거는 사이즈가 얼마 안 해요. 요만해요. 요거 색깔도 얼마 안 들어갔잖아요. 아무리 들어가도 몇백밖에 안 하는데 이거는 뭐 1,000원까지 넘고 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비싼 걸로 벌래요.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거라든가 뭐 그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설명 더 드려야 하거나 아니면 제가 잘못 말씀드렸거나. 좋습니다. 제가 컷아웃, 혜니님? 저도 컷아웃을 되게 이 종이 자르기 작품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어때요? 제가, 진짜로 해보면 어때? 그 느낌이. 난 되게 어린 시절에 해보긴 했는데 마티즈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자르기가 아니라 그 색종이가 아니고 색을 과시로 해서 물들여요. 자기가 원하는 색으로. 조수를 시켜서 물들이게 한 다음에 자기가 뭐 스케치를 먼저 해놓은 거에다가 스케치를 해놓고 이렇게 잘라갖고 붙이는데 그 종이 이렇게 싹싹싹싹싹 자르는 그 감각이 일반 사람들하고는 당연히 다르겠죠. 그리고 그 자르는 느낌이 되게 좋다 그러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서 안 해봐서. 혜니님은 해봤으면 이거 어때요? 하면서? 제가 해봤다기보단 이 시대 작품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 총 맞은 남자 작품 아세요? 총 맞은 남자요? 한번 찾아볼게요. 네, 누구한테 언제 설명을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사람이 총에 맞은 순간이라는 설명을 듣고 그게 제 머리에 너무 깊게 박혔나 봐요. 이 가슴에 빨간 그 총자국하고 뭔가 이 노란색 별 같은 게 창 소리랑 맞아 떨어지는 것 같고 이 남자 동작도 약간 노란색 그렇잖아요. 별을 그러네. 총소리처럼 느낄 수 있겠다. 그렇게 듣고 나서 얘만 너무 약간 컷아웃 시대의 이단아 같은 느낌? 그게 들어가지고 좀 아까 마티스 컷아웃은 다 밝은 느낌이라고 했을 때 얘가 먼저 떠올랐어요. 어떠세요, 다들? 이건? 이거 어떤 느낌 드세요? 이게 보기에는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야, 씨, 이거 대충 막 잘라놓고 치는 게 이거 무슨 작품이야 그러는데. 저도 초등학생이. 초등학생이.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일반 사람들이 이걸 따라한다고 비슷하게 이렇게 잘라 붙이면은 그때서 확 보여요. 되게 조잡스럽고 어떤 뭐랄까 색채도 그렇고 이렇게 이래서 마티즈구나라는 느낌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대충 막 썰어서 하는데 그러니까 이 얘는 선이 어떤 거냐면 색을 뭐랄까 색을 더 극적으로 살리는 어떤 방식의 선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색을 가둬놓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색을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의 선이에요. 마티즈의 그 선은. 근데 그거를 이제 가위로 거의 뭐 더 단순하고 더 명료하게 이제 그걸 보여주는 방식이 컷아웃 방식인데, 그렇죠? 초등학생이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제일 첫 번째일 거고요. 또 다른 생각 안 드세요? 이게 마티스 거의 말기 작품이에요, 이것도? 요게 12지장 수술 받고 난 다음에 한 거예요. 12지장 수술을 받은 다음에 침대에 누워 있잖아요. 그래서 종이 색종이 물들여보게 한 다음에 컷아웃을 시킨 게 이제 이 작품이에요. 그러면 이게 약간 마티즈는 원래 개인사적인 걸 많이 안 집어넣는데 자기가 이루지 못하는 어떤 그 동경과 그 좀 더 이상적인 거를 많이 이제 마티즈는 집어넣는 경향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그게 살짝 나오는 게 이카루스의 추락이라는 작품이에요. 정확하게는 이카루스 추락이고, 이카루스의 추락은 보통 저렇게 표현을 안 하는데, 왜냐하면 이카루스 추락은 어떤 절망과 교훈적인 메시지, 뭐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거기에 이제 자기 자신을 좀 많이 집어넣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해석했을 때는.
왜냐면은 추락을 하고 있죠. 왜? 화가가 그림을 못 그리는데 평생 내가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 더 이상 붓을 못 들었을 때 느끼는 절망. 내가 하고 싶은 걸 더 이뤄내. 전 예전에 무슨 공연 같은 거 준비하다가 목소리가 나갖고 공연을 못 앞보는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근데 그때 알았죠. 항상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걸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게 없으면 나는 끝나는 건데, 난 뭘로 먹고 살지라는 생각이에요. 그 이상의 어떤 화가로서 끝났다라는 생각. 그래서 추락은 하고 있지만, 이 빨간색이 심장이라는 전 생각을 했거든요, 심장. 아, 살아있다. 그럼요. 내가 지금 추락을 하고 있지만, 저 밤하늘의 별처럼 아직은 뭔가를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아직은 그거를 내 뜨거운 심장이 안 뛰고 있다. 보통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게 보편적인 해석인데, 총을 맞았고, 그 느낌도 되게 너무 인상적인데, 그 해석도.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마티즈가 재즈라는 뺀 책 같은 데 들어간 수록된 한 면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얘만 집어넣은 게 아니라 거기에 이 그림과 관련된 어떤 내용을 같이 집어넣어놨어요. 이카루스에 관련된 어떤 내용, 시 이런 걸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이걸 그림만 보지 말고 글을 읽어가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메인 요리라면 이게 서브 반찬처럼 글이나 어떤 문학적인 어떤 내용을 집어넣어서 같이 감상하게끔 원래 했던 작품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뮤직 같은 게 있어요. 말년에 만들어진 거기에 수록되어 있는 한 그림 중에 하나거든요. 하실 말씀? 고개 끄덕이고 이제 들어가서 자야겠다. 힘들다. 힘들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요. 한 가지 있어요. 네네네. 그 첫 번째 피카소 그림 있잖아요. 네네네. 큰 거. 네네. 그거 누가 사왔어요? 피카소 그 작품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중동 애들이 사가는데, 제가 그때 봤는데 그 중동 애들이 사간 건 아니고요. 미국 아니면 러시아 돈 많은 어떤 그 사람이 사갔는데 밝혀지진 않았어요. 누가 사갔다고. 그러니까, 여하튼 누구라고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어요. 그 작품. 보통은 어떤 작품 사가면은 자기 어떤 사회적,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데 그들은 그런 걸, 똑같아요. 샤넬백 들고 다니는 이유. 근데 그는 우리 사이에 돈이 샤넬백이 비싼 거지. 있는 사람들 세계에서는 그런 어떤 과시, 내 사회적 지위. 그걸 샀다는 것 자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재력이 있다는 걸 떠나서 나는 그림의 어떤 예술에 대한 안목과 문화를 즐기는 사람이다. 나는 어떤 그런 소셜의 어떤 뉘앙스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누구라고 소개되는데 그때 정확하게 누구라고 그 언론에 나오진 않았어요. 누가 샀다고. 그러니까 직접 가서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은요. 직접 가서 사질 않아요. 거기 가면은 이렇게 패들로 들고 대타딜럼이 오거나 아니면 전화로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메일로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직접 가서 사지는 않아요. 우리랑 전혀 다른 세상이니까. 또 궁금한 거 없으시고요? 자, 늦은 시간 지금 시간이 되게 많이 또 오버돼가지고 2시간이 돼가네. 고생들 많으셨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좀 남아서 질문을 하시거나 채팅을 하셔도 되고요. 나머지 분들은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 이제 앞으로 일주일에 화요일 하루만 아마 할 것 같아요. 지금 대전도 이제 다 풀려가지고 전 대전에 있거든요. 대전에 이제 그게 다 풀려서 강의가 이제 막 다시 시작돼가지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시간 내는 것도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여튼 화요일 날 시간 되시면 너무 좋은데요. 여튼 근데 저 혼자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원래 피카소 그림은 떠들 게 많이 없어요. 어려워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건 말씀드릴게요. 그림 감상하는 거는 마티즈 그림이 감상하는 거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직관적이고 감각적이니까. 근데 설명하기는 마티즈 그림이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감각을 아까 말씀드렸죠. 그 가위 선을 오리는 그거를 수치화시켜서 이성적으로 설명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피카소는 반대예요. 피카소는 뚜렷하게
어떤 그 뭐랄까 논리적인 설명이 가능해요. 근데 감상은 피카소 어려워.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도 정말 정반대의 어떤 구도를 갖고 있는 경쟁자가 동시대에 현대미술을 이끈 주축이었다라는 정도. 그래서 원래는 여기 이게 저거라서 많이 떠드셔야 하는데 이게 저 혼자 다 떠들어가지고. 아니, 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네. 그 작가의 한 개인의 네. 삶, 인간, 그들도 일종의 아니 그들도 사실 인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나간 우리보다 앞 시대에 인생을 살아간 예술가지만 그들도 인간인데 인간으로서 마주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스냅이 만들어줘가지고. 근데 약간 달라요. 이게 접근 방법이 약간 다른 게 이게 현대미술 넘어와서 현대미술의 특징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한 작품을 보는 거거든요. 고전은. 그 작품 속에 신화적인 내용, 역사적 사건, 혹은 성경 속 이야기를 우리가 그 화가가 보여주는 연출의 세계를 통해서 빠져드는 거에 끝난다면, 현대미술은 그런 게 다 없어지고, 그 화가 개인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화가 개인. 그렇기 때문에, 현대미술 들어오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화가의 생애예요. 이 화가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시대적 상황에서 이 화가 어떤 결정을 했다가 그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약간 접근법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 화가의 생애와 어떤 뭐랄까 그 스타일을 정확하게 좀 못 짚고 가면은 작품 하나하나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인 생애 궤적을 따라서 보는 게 가장 맞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쌤, 그 러시아에서 혜니가 사가져온 그게 마티스 그림 혹시 기억나세요? 그 단발머리? 네네네네네네네. 그거를, 이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매너. 응? 이거. 맞아요. 이거를 액자를 한다 하면서 하지도 못하고 계속 말린 상태로 우리 식탁에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래가지고 최근에 제가 그거를 그냥, 우리 거실에다가, 제가 이제 핀으로 이렇게 살짝 고정을 시켜서 일단 놔뒀거든요. 애기 아빠가 오더니면 사진을 딱 찍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애기 아빠는 진짜 그림의 귀엽자도 몰라요. 그래서 왜 사진을 찍을까? 그래서 가만히 두고 봤어. 근데 그래서 왜 찍었어? 그러니까 우리 딸이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린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일바인들 씨가 일단 그렇다니까. 그게 아마 예전에 미켈란젤로가 얘기했던 그거 같아요.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조각을 다 미완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완벽해버리면은 사람들이 거기 안에 같이 들어가서 뭔가를 칭그람이라고 해야 하나? 그거를 작품에서 잃어버린다라는 거. 그래서 아마 이 마티즈 그림의 특징이 그림을 못 그렸다는 느낌보다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심리적 여지, 그 공격을 없애버리는 게 아마 그렇게 해석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거 당신이 그냥 상상도 못하는. 그거 하는 데 가고 2만 원짜리 있어요. 케이스도 씌우지 마시고요. 그냥 그 나무 틀만 해서 나무 틀만 해서 하셔도 괜찮은데. 조만간에 해가지고 한번 올릴게요. 네, 하여튼 다들 고생하셨고요. 하실 말씀 있으면 이제 남아서 말씀하시고요. 저희 다음 주 네, 화요일에 또 뵙도록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퇴장 고맙습니다. 굿나잇. 좋은 밤 되시고요. 색감이 틀리네. 그럼 모니터잖아. 모니터고 다 다르죠. 저기 거기서 뽑아낸 거랑 많이 다르죠. 이거 원래 액자 틀 뭔지 아세요? 원래 진짜 액자 틀 기억나세요? 까만색이었나? 아닌데. 이거 액자 틀은 뭐냐면 그 나무 이렇게 지푸라기처럼 생긴 나무가 이렇게 빙글빙글 이렇게 테두리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만든 그게 원래 액자 틀이었어요. 원래 액자 틀은 이 나무 없나?
여기 있네, 여기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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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예. 응? 근데 우리가 이걸 봤었어요? 응, 같이. 실물로? 응, 봤었나? 응. 여기 있네. 여기 있다. 응, 아, 응, 맞다, 맞다, 응, 맞다, 응, 응. 맞다, 맞다, 옆에 있었잖아. 엄마는 이거 사고 싶다 그랬는데. 아, 맞다, 응, 맞다, 응. 맞다. 기억나요. 틀. 네, 네, 요게 틀이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오. 오. 쌤, 잘 주무세요. 네, 고생하셨고요. 아유, 쌤이 고생했지. 너무 감사하지, 우리는. 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 혜니가 있어가지고 참 감사해요. 저도요. 아, 혜니가 평균 연령을 확 낮춰주잖아.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니까 되게 신선한 시각이거든요. 혜니가 얘기하는 건 다. 그래갖고 되게 그러니까 뭐랄까 책자에 안 나오는 어떤 시선들이라 되게 좋아요. 있으면 저도. 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두 분도. 네, 잘 네. 주무세요. 네, 들어가세요. 안녕.